안녕하세요, 신시아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출판 컨텐츠를 찍게 되었습니다. 왜 안 찍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을 하면은 아직도 약간 머리가 아파요. 근데 오늘은 외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외부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준비를 하려고 보다 보니까 와, 진짜 출판 마케팅이라는 게 진짜 재밌는 일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출판 마케터가 외부에서 하는 일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소통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어떤 일들을 제가 좀 했었는지, 저뿐만 아니라 이제 같은 팀원이라든지 다른 이제 마케터들하고 같이 일을 한 거기는 하지만 해볼게요, 얘기를. 네, 재밌는 얘기를 뭐부터 좀 해볼까요? 제가 이제 출판 관련 얘기를 좀 하려면은 제 서재를 조금씩 봐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다가 이거를 발견했어요. 그 마스터 오브 로마라는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인데요. 로마의 1인자라는 소설이에요. 역사를 바탕으로 한 소설인데 이 시리즈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완간을 하려면 첫 번째 책의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매일 이제 로마의 1인자에 대한 회의를 하다가, 뭐 기본적으로는 이 시리즈의 재미를 알려주려면 우선 1권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야 되는 게 저희의 그 의무였어요. 저희의 숙제였죠. 이 로마의 1인자 진짜 재밌거든요. 한번 빠져들면은 이제 헤어나오기가 힘든 책이기도 한데 읽혀야 돼요, 사람들한테. 그 긴 시리즈들이 대부분 그렇죠. 1권을 우선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에 빠져들게 하는 게 마케팅의 일인 건데, 그래서 저희는 이 가제본을 만들었어요. 가제본을 만들어서 책이 나오기 전에, 예판하기 전에 이 가제본을 만들어서 독자들을 모집을 했죠. 독자들을 모집을 하는 거는 보통 출판사 SNS에서 많이 모집을 하기도 해요.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도 출판사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트위터라든지 뭐 카페 이런 것들에서 이제 그 서평단을 모집을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가제본을 이용해서 이제 외부에서 이제 입소문 전략을 짜는 건데요. 책이 나오기 전부터 이 책의 그 모양을, 제목을, 뭐 표지는 나중에 바뀌는 거니까 뭐 표지는 아니더라도 이 책을 계속 사람들한테 노출을 하려면 계속 이거를 가제본을 받았다라는 자랑을 SNS에 사람들이 올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가제본을 아무나 보내주지는 않거든요. 평상시에도 좀 리뷰를 좀 쓰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팔로워라든지 뭐 그런 구독자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보내드리고는 하는데,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이 책이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죠.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가제본을 만드는 마케팅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적게는 뭐 10명, 20명에서부터 많게는 3,000명까지 모집을 해왔고요. 그래서 양장으로 나오는 책이더라도 이제 그 가제본이라든지 그 서평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책의 그 꼴이 좀 달라져요. 무선이라든지 이런 좀 다른 느낌의 그런 가제본으로 책을 홍보를 미리 합니다. 입소문 전략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것들이 지금까지 했었던 마케팅 중에 저는 제일 효과가 좋았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재미없는 책은 할 수가 없겠죠. 재밌는 책만 할 수 있는 거고, 안 좋은 리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선은 출판사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았다라는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출판사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리뷰들이 대부분은 나오는
편이고요. 요즘에는 이 책은 가제본이라든지 뭐 출판사의 제공에 의해서 리뷰가 쓰여졌습니다. 이런 문구가 서점, 온라인 서점에도 쓰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리뷰가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려볼 얘기들이 SNS 얘기예요. 출판사가 하고 있는 SNS들이 요즘 엄청 많죠. 출판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관심들이 많으신데, 제가 그 문학동네를 들어간 게 한 12년 전이었으니까 그때 한참 막 그런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니즈가 올라갈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첫 여성 마케터로서 들어갔던 거고, 그 전에도 이제 여자 마케터가 한 명 있었었는데 그분이 되게 재밌어요. 그분이 나갔다가 퇴사했다가 다시 저와 일을 하게 됐었던 분이 있어요. 지금은 뭐 독일에 가서 또 유튜브를 하시는 이차람 님이신데, 아무튼 그분이 저랑 되게 제일 오래 했었던 마케팅 파트너였어요. 파트너. 여자 마케터 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는 다 남자였어요. 마케터, 북 마케터들이 정말 너무 다 아저씨 남자분들밖에 없어서, 제가 그 당시에는 여자 마케터가 몇 명 있었는데, 창비에 아직도 일하고 계시는 황진 선배님도 있고, 그분의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제가 마케팅을 하게 됐죠. 솔직히 얘기하면은 출판 마케팅에 대한 이미지가 제가 처음에 출판사에 들어갔을 때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저는 원래 편집을 했었었고 마케팅으로 이제 1년 뒤에 바꾼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영업맨이라고 하죠. 이제 출판사 영업자라고 하면은 약간 양아치라고 볼만한 그런 이미지의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막 좀 그때 막 일수 가방 이렇게 끼고 막 수금하러 다녔거든요. 수금 저도 잠깐 했어요. 수금을 해요. 서점에 가서 가야지 돈을 줘요. 뭐 어음을 받기도 하고 뭐 진짜 수표 현금을 받아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남자 마케터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저는 그때 수금 좀 하다가 막 몇 억을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수금 업무가 그냥 뭐 입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뀌어서 이제 마케터들이 수금 업무에 대해서는 막 조금 더 손을 좀 떼게 된 그런 지는 좀 됐고, 하지만 그 당시에 12년 전에는 출판 마케터의 이미지가 좋지 않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창비 마케팅에서 일하고 있었던 선배가 너무 좋은 이미지였어요. 여자 마케터분이. 우선은 지적이고 되게 사람 좋았던, 아직도 연락하고 인스타그램에서도 뭐 가끔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 선배가 너무 이미지가 좋아서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명의 좋은 이미지를 가진 직장인이 없으면은 그 파트는 좋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그거는 사담이고요. SNS 얘기하다 얘기했구나. 출판사 SNS를 이제 한참 막 키우려고, 온라인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저를 이제 문학동네에서 그쪽으로 좀 더 키워보려고 뽑은 것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소설마다 제가 그 소설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블로그 마케팅이었죠. 블로그를 만들어서 그 책에 대한, 네이버에서, 그 당시에도 네이버가 뭐 넘버원이었죠.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맨 위에 올라오는 정보들을 이제 좀 더 재밌고 매력적인 정보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책별 블로그를 좀 만들었었고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블로그를 많이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뭐 회사 일을 하고 퇴근하면은, 그 당시에는 너무 일이 재밌었나 봐.
끝나고 맥주 하나 딱 까서 제 블로그에 이제 저희 출판사 리뷰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네이버 메인도 많이 탔고요. 네이버 메인에 타면은 제 블로그에 그날 하루에 막 몇십만 명의 독자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책 컨텐츠가 관심이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댓글을 막 수백 개를 달아주시고 또 그날 판매가 갑자기 확 올라가요. 그러면은 그때가 저는 너무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제 블로그가 아직도 잘 쓰지는 않지만 다다의 책다방이라는 블로그거든요. 검색하면 나오는데 요즘에 리뷰를 잘 쓰지 않고 유튜브 홍보만 하는 블로그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 너무 열심히 블로그 활동을 했다 보니까 제 블로그에 검색 엔진이 뭔가 달린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뭘 올리면은 최상단에 떠요. 네이버. 그거는 굉장히 지금도 저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열심히 한 거는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결국에는 내 재산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로그는 그렇게 열심히 매일매일 했었고 거의 파워블로거까지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아니죠. 네. 파워블로거 정도의 그런 열심히 함을 보였었고 그리고 네이버하고도 많이 일을 했었죠. 그때는 네이버 책하고 굉장히 되게 긴밀하게 얘기를 좀 하면서 문학동네 카페를 만들면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만들기 시작했죠. 문학동네 카페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거기로 이제 많이 오게 해야 되니까 유명한 작가분들의 소설을 연재를 거기서 하게 돼요. 황석영 선생님이라든지 뭐 김훈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소설가들의 소설을 신문이라든지 그 당시에 뭐 문예지 이런 데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연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네이버하고 협의를 해서 네이버 메인에 떠던 올린 거죠. 그래서 그때 황석영 선생님 개박바라기 별이 이제 네이버 그 당시에 좀 지금이랑 화면 디자인이 완전 다르죠. 근데 네이버 그 로그인 하는데 바로 밑에 네이버 책 배너가 있었어요. 거기에 노출이 돼서 제일 잘 보이는 데죠. 그러니까 무료 광고를 정말 매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황석영 선생님이 좀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온라인 연재를 통해서 젊은 분들도 다시 그분의 책이 재밌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댓글을 이제 쓰기 시작하시죠. 작가님이. 쓰지 말라고 사장님이 그러셨다고 하는데 황석영 선생님이 술을 드시고 댓글에 대댓글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재밌어요.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글을 연재를 하는데 그 연재글에 내가 댓글을 달면 그 작가님이 대댓글을 달아줘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학동네 카페 처음 생겼을 때 독자분들이 너무너무너무 좋아하셨죠. 황석영 선생님이 이 문학동네 카페 회원이고 이렇게 댓글을 잘 달아주세요. 너무 재밌으시거든요. 진짜 재밌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 커뮤니티가 정말 충성적인 커뮤니티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저는 아직도 그때 만난 분들이랑 친해요. 네. 카페에서 만난 분들 계신데 너무 이제 좋은 언니들이 많아서 소설 많이 읽으시는 좋은 언니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막 그때 행사를 하면서 너무 재밌고 도움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카페 얘기하니까 신났네요. 문학동네 카페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한 8만 명 한참 넘은데 한참 돼 10만 명 됐나?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카페로 발전을 했고요. 지금은 또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 트위터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죠. 그 당시에는 마케터들이 다 이거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내용에 대한 것들은 편집부에서 공급을 해주기도 하고 브랜드 대표분들이 운영을 하시기로 했어요. 이제 브랜드의 SNS라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예민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이 말투라든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대표를 하는 말투이기 때문에 그냥 막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아,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또 SNS의 특성상 권위적이게 되면은 재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 권위와 그 친근함의 중간 정도를 가야 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마케터가 운영하는 곳도 있고 편집자가 운영하는 곳도 있고 대표가 직접 소통을 하면서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커뮤니케이션에 능한 대표들이 SNS를 움직이는 것들이 가장 좀 친근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컴펌 라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은 마케팅의 일이 확실한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출판 마케팅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SNS 온라인 홍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강투석이에요. 그 많은 곳에 돌 하나 던지는 거다 보니까 홍보의 역할이거든요. 마케팅과 홍보의 차이도 여기서 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홍보는 그 브랜드의 이미지라든지 장기적인 그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은 마케팅은 즉각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그 홍보적인 SNS 일보다는 전형적인 매출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래처와의 일을 조금 저는 중시를 하는 편이었고 옛날에 제가 이제 블로그도 제가 만들고 카페도 제가 만들고 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문학동네가 커지면서 홍보팀이 생겨서 온라인 마케팅 팀이 아예 생겼어요. 그래서 뭐 트위터만 하시는 분, 카페만 하시는 분, 유튜브만 하시는 분이 따로따로 다 계세요. 그래서 점점 더 전문화되어 가고 있죠.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작은 회사가 아닌 큰 회사들은 담당자들이 채널마다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거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웬만한 분이 아니면 못할 것 같아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 사진 찍는 게 마케터들의 되게 큰 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 온라인 마케팅 팀에서도 사진 잘 찍는 분이 계시었지만 저희도 개인 SNS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노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도 책 사진을 항상 너무너무너무 열심히 찍었었죠. 그래서 책 표지가 예쁜 책이 나오면은 그렇게 신나요. 사진이 잘 나오거든요. 이거 표지 너무 예쁘죠? 오늘의 인생이라는 마스다미리 책인데요. 아무튼 마스다미리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얘기도 생각이 나네요. 콜라보에 대한 제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길게 하는 게 나으려나? 아무튼 좀 고민이 되긴 하지만 계속 해볼게요. 그냥. 마스다미리가 이봄이라는 문학동네 계열사에서 나왔죠.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제목도 참 좋죠. 그리고 저한테 그 책이 어디 갔는지 못 찾았어요. 지금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라는 책이 있었고 아무래도 싫은 사람, 숫장의 연애 이런 식으로 만화예요. 만화인데 이제 20, 30대 여성들이 갖고 있을 만한 고민들을 이제 굉장히 문학적으로 다룬 만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봄을 좀 오래 맡았었던 편이기는 하지만 마스다미리가 워낙 20, 30대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작가기도 했었고 되게 재밌었던 콜라보를 한번 진행해 본 적이 있어요. 화장품하고 온갖 맛있는 것들 팔고 있는 롭스 아시죠? 롭스 드럭스토어라고도 하는 롭스와 마케팅 콜라보를 한번 했었어요. 마스다미리가 아무래도 롭스 타겟층과 맞다라는 판단 아래
롭스 마케팅팀과 함께 이제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2년 전 9월 달에 이제 가을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독서의 계절이다. 롭스에서도 이제 대중적인 책을 선정을 해서 그 책을 선물로 드리는 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롭스 마케팅팀이랑 그때 한참 회의를 엄청 했었죠. 제가 이제 잠실에 가서 많이 회의를 했었고, 왜냐면 만날 분이 되게 많았어요. 거기는 SNS 담당자분도 계시고, 거기도 이제 매장, 오프라인 매장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제가 가면은 이제 만날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준비를 해서 그 당시에 한 달 정도 한 달 좀 넘게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마스타미리의 그 미니북을 만들었어요. 이 원래 책은 이만한데 이 책에 한 3분의 1만한 그런 핸드북으로 만들어서 그 핸드북이 포켓 비닐로 만들어진 그런 포켓에다가 마스타미리 책갈피까지 넣어서 특별 제작을 한 책을 이제 롭스에서 얼마 이상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선물로 골라서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케팅 콜라보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왜냐면은 일이 많았죠. 아무래도 이 책의 그 저작권은 이제 대표님이 처리를 해주셨지만 만들고 이제 제휴를 하고 있는 그런 롭스와의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카피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그쪽도 그쪽에 컨펌 라인이 있을 거고 저도 이쪽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워낙 많이 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거는 물류였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출판사는 서점에만 납품을 하잖아요. 다른 데도 있긴 하지만 근데 롭스는 오프라인 매장이 한 100개 정도 돼요. 전국 지점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어딜 가도 롭스가 있죠. 근데 거기에서 책을 다 가지고 계셔야 되고 저희가 만든 미니북의 그 개수를 또 그 매장마다 다 나눠서 그거를 다 이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겁고 부피도 좀 크다 보니까 책이 택배 회사에서 그걸 잘 안 해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애를 먹었죠. 그리고 9월 달이다 보니까 추석을 앞둔 때라서 택배 회사가 제일 힘들고 바쁠 때라서 택배 회사에서 그 일을 좀 안 해주시려고 했으나 제가 정말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다행히 할 수 있게 되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이 너무너무 좋았었던 게 롭스 마케팅 팀이 너무너무 좋았던 분들이었고 다 책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는 일을 할 때 굉장히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책 좋아하지 않는 분들하고는 출판사하고 거의 제휴를 안 하죠. 아무래도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회사의 마케팅 팀하고는 엄청 즐거운 제휴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북캉스 패키지를 만들어서 책을 이제 그 패키지 호텔 패키지가 있잖아요. 호텔 패키지에 책을 넣어서 이제 책도 받을 수 있고 그 패키지에 묵으면 이제 작가님이 가서 강연도 한번 크게 해주시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런 인터컨티넨탈 같은 좋은 호텔에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되게 재밌었던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CJ 푸드빌과 한번 연을 맺은 적이 있는데 그때 만난 CJ 푸드빌 마케터하고는 아직도 친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요리책이 나왔었어서 원데이 클래스를 CJ 푸드빌과 진행을 했었고 그쪽 CJ 푸드빌 본사에 요리 원데이 클래스 장소가 엄청 좋아요.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장소가 좋죠. 뭐
많은 분들을 모셔서 요리 강습을 확실히 좀 즐겁게 화려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제휴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 기업을 찾으면은 그 기업 마케팅 팀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SNS라든지 그런 파워 여러 가지를 함께 경험해 볼 수 있는 일이 된 거예요. 롭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SNS에서 마스다미리를 그 당시에 홍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너무 감동이었고 오프라인에 마스다미리 책이라든지 마스다미리 그림이 포스터로 막 쫙 돼 있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힘들어서 그때 몸살 났었었는데 그래도 롭스 매장에 가서 그 포스터들과 막 그 상품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롭스에서 그 책을 좀 많이 사가셨거든요. 역시 대기업은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하고 싶었는데 제가 건강을 잃어서 퇴사하게 되네요. 아무튼 좋은 기업들과 함께 독서 캠페인을 만드는 일은 제가 마케터를 한 일들 중에 좀 엄청 감동적이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이야. 이거 말고도 할 얘기가 더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계속 할 거예요.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